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. 502호는 전세로 삽니다. 503호는 집을 샀어요. 매달 나가는 돈 비슷합니다. 10년이 지났습니다. 502호 통장에 남은 자산은 0원이에요. 503호 자산은 4억이 늘었습니다. 같은 건물 같은 10년인데 한 사람은 비용만 냈고 한 사람은 자산을 쌓았어요. 502호는 전세 보증금이 4억입니다. 집주인한테 4억을 맡기고 2년마다 재계약하는 거예요. 매달 따로 나가는 돈은 없으니까 처음엔 이게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죠. 근데 그 4억 2년 내내 묶여 있어요. 내 돈인데 내가 못 쓰는 돈이에요. 그 돈이 묶여 있는 동안 뭔가가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. 4억을 은행에 넣으면 연 3.5% 기준으로 매달 약 117만 원의 이자가 붙거든요. 그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. 카드 문자가 오는 것도 아니고 통장에서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. 그냥 안 들어오는 것뿐인데 실질적으로는 매달 117만 원을 내고 사는 겁니다. 그런데 503호는 같은 아파트를 8억에 샀어요. 4억은 자기 돈이고 나머지 4억은 대출이에요. 금리 4% 기준으로 매달 이자가 133만 원 나갑니다. 502호는 매달 117만 원, 503호는 매달 133만 원. 한 달에 16만 원 차이예요. 커피값 외식 한 번 차이잖아요. 별거 아닌 것 같죠? 그런데 10년 뒤 502호 통장에 남은 자산은 0원이에요. 503호가 산 집은 4억이 올랐습니다. 같은 돈을 냈는데 누구 돈은 그냥 사라졌고 누구 돈은 자산이 된 거예요. 503호에게 4억이 생긴 건 503호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. 그냥 집에 살고 있었을 뿐인데 집값이 오른 거예요.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크게 올랐습니다. 같은 집이 몇 억씩 오르는 일도 드물지 않았어요. 아무것도 안 했는데 들고 있는 것만으로 자산이 늘어난 겁니다. 반대로 502호에게 자산이 0인 건 502호가 뭔가를 못해서가 아니에요. 그냥 집에 살고 있었을 뿐인데 다만 그 집이 내 소유가 아니었을 뿐이죠. 503호한테는 집에 산 10년이 그냥 10년이 아니었습니다. 502호한테는 그냥 10년이었고요. 그럼 집을 사면 되지 않냐고요? 맞아요. 살 수 있으면요. 근데 여기서 막힙니다. 돈이 없으면 전세로 살 수밖에 없고 전세로 살면 보증금이 묶이니까 자산은 쌓이지 않아요. 자산이 없으면 대출 한도가 낮고 살 수 있는 집 범위가 좁아지고 결국 다시 전세입니다. 그 사이에 집값은 계속 오르고 전세 보증금도 같이 오릅니다. 자기 집 살 돈은 계속 뒤로 밀리는 거예요. 열심히 모을수록 목표가 더 빠르게 올라가 있어요. 달리는데 결승선이 같이 달리는 겁니다. 이게 돈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간 문제예요. 502호가 전세에 있는 매 순간 503호의 자산은 쌓이고 있으니까요.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끝까지 돈 문제로만 봅니다. 그래서 계속 같은 선택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.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. 502호는 2년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해요. 그때마다 보증금이 오르거든요. 2천만 원, 3천만 원을 더 구해서 집주인한테 맡겨야 합니다. 그 돈이 생길 때마다 사람은 잠깐 계산해봐요. 이제 집을 살 수 있을까 하고요. 부동산 앱을 켜서 매물을 찾아봅니다. 근데 집값이 또 올라 있어요. 대출을 받아봤자 한도도 부족합니다. 결국 그 돈은 다시 보증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이게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선택을 안 하게 됩니다. 아니, 못 하게 되는 거예요. 여기서 사람은 항상 더 안전한 쪽을 선택합니다. 전세를 연장하는 건 확실하고 지금 살고 있는 곳을 유지하는 건 분명하니까요. 반면 집을 사는 건 불확실해요. 대출이 감당이 될지, 집값이 더 오를지 내릴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. 사람의 뇌는 불확실한 미래의 이익보다 지금의 안정을 훨씬 더 크게 느끼거든요. 지금 살고 있는 곳을 잃는다는 공포가 나중에 집을 못 살지도 모른다는 걱정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손에 돈이 생겨도 그 돈은 또 보증금으로 들어가고 출발선은 제자리인 겁니다.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걸 현상유지 편향이라고 해요. 지금 상태를 바꾸는 것 자체가 손실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. 집을 안 사는 게 게으름이나 무지가 아닙니다. 지금의 안정을 포기하는 게 너무 두려운 내가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. 그래서 502호는 2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6년이 지나도 전세에 있습니다. 매번 다음번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요. 그러는 동안 503호의 자산은 조용히 쌓여갑니다. 처음엔 전세가 선택이었어요. 매달 나가는 돈 없이 목돈만 있으면 되니까요. 이사도 비교적 자유롭고 집값이 떨어져도 내 손해가 아니잖아요.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. 집값이 오르는 동안 전세 보증금도 올랐고 올린 보증금이 내 통장을 더 깊이 묶어요. 나가고 싶어도 나갈 돈이 없고 사고 싶어도 살 돈이 부족합니다. 처음엔 내가 선택한 방식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방식 말고는 선택지가 없어지는 거예요. 집값이 올랐다는 뉴스가 나올 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 차이가 능력이나 노력의 차이가 아닐 수 있어요. 어느 시점에 어느 쪽에 서 있었냐는 차이일 수 있거든요. 502호도 503호도 둘 다 자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걸 한 겁니다. 503호가 용감해서 집을 산 게 아니에요.
502호가 미련해서 전세에 머문 것도 아니고요. 각자 그 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. 같은 집에 살았는데 누구는 시간이 자산이 됐고 누구는 시간이 그냥 지나갔습니다. 문제는 그 차이가 돈이 아니라 시간이 어디에 쌓였냐의 차이라는 거예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 이 채널에서는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경제 현상들을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심리와 흐름으로 풀어드립니다. 지금 이 두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먼저 떠오르셨나요?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.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.